안녕하세요. 승리와 희망의 아이콘 크라운머스터 이승입니다. 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단풍이 정말 꽃처럼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뵈니까 여러분들이 단풍보다 훨씬 더 예쁘고 멋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여기 이렇게 모인 이유가 있죠. 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네, 과연 나의 삶이 바뀔 수 있는지, 내 운명이 내 마음대로 내가 살 수 있는지,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애터미인지 여러분 알아보러 오신 거죠? 네, 그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분명히 저처럼 운명이 확 바뀌어서 진짜 내 마음껏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그리고 배우고 싶은 거 마음껏 배울 수 있을 분이 여기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자리에 올라올 때마다 가슴이 막 떨려요. 분명히 오늘 나 같은 사람이 있을 거다, 이렇게 제가 믿고 올라옵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요, 이렇게 눈이 마주치면 그런 분이 보여요. 오늘은 좀 많이 보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제 얘기를 잠깐 해드리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남편하고 결혼을 하고도 단 한순간도 쉬어본 적 없이 정말 열심히 맞벌이를 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회사를 다니고 저는 옷가게를 하고, 그렇게 둘이 열심히 벌면 노후보장하고 아이 결혼시키고, 네, 그렇게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벌고 있을 때 갑자기 어느 날 저희 남편이 저에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주식을 하셨대요. 잘 됐으면 참 좋았겠죠. 그랬으면 저는 애터미를 지나갈 뻔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남편이 아주 많은 빚을 지고 있었어요. 지금도 저한테 우깁니다. 그때 내가 주식을 해서 빚을 졌기 때문에 당신이 애터미를 알아보게 된 거야. 1등 공신이에요, 저희 남편. 우리 남편 제가 은퇴시키고 지금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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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주 잘해요. 잘릴까봐요. 굉장히 잘합니다. 네, 저희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항상. 네, 오너니까 제가. 그런데 그때 저는 갚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두 사람이 열심히 벌면 그거 갚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빚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안 갚아집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빚이 갚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월 1,000만 원쯤 벌면 갚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00만 원 벌 일을 찾아봤죠. 있었을까요? 그때 제가 나라는 사람이 참 무능력하구나. 1,000만 원을 벌 일이 없구나. 그때 제가 한 300만 원 정도 벌고 있었거든요, 옷가게. 정말 능력도 없고 제가 스펙도 안 되고 그리고 경험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그때 제가 우리 가족이 건강한 것만 해도 감사하자. 사실은 이게 좋게 말해서인 거죠. 희망이 없이 그렇게 제가 살고 있을 때 어느 날 저에게 해모임이 찾아온 겁니다. 제가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서 죽을 때까지 약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옷가게를 해야 되니까 막 이 힘이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정말 안 먹어본 게 없었는데요. 먹을 때만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안 먹으면 또 다시 원점. 그런데 이 해모임을 먹었더니 제가 진짜 신기한 건요, 바람이 다 빠져버린 공 같습니다, 제 몸이. 누군가가 바람을 넣어주는 거예요, 제 몸에다가. 슉슉슉. 이게 들어오는 게 제가 막 느껴지는 거죠. 너무 신기했는데요. 더욱 신기한 건 뭐냐면 제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옷가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람이 들어오면 제가 뭘 해야 되죠? 옷을 팔아야죠. 옷 팔 생각이 없어요, 제가. 자꾸만 뭐라고 할까요? 해모임. 그러는 저를 제가 보면서 내가 왜 이러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저는 아까 우리 김영수 본부장님 설명해 주셨죠. 30만 수당 들어오는 거 몰랐습니다. 관심도 없었고 다단계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신기하다. 왜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꾸만 해모임 얘기를 하지? 왜 했을까요? 제가 효과를 봤으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제품도 써보고 싶더라고요. 여기서 나오는 제품이 뭐가 있지? 제가 카탈로그를 보고 이거저거 써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정말 더욱 신기한 건 제가 자꾸만 써보라고 먹어보라고 했던 그 지인들이 다
다시 사러 오는 거예요. 저 때문이 아니고요. 본인이 써보니까 좋고 싼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좋으면 비싸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여태까지 그런 제품을 써왔거든요. 근데 좋은데 싸요. 그리고 비상식적이지 않아요? 여기 뭔가 있는 것 같다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난 이런 거 처음 보는데 뭔가 이걸 알아보지 않으면 놓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석세스 아카데미에 갔던 겁니다. 그날 회장님의 강의를 듣고 저는 그날 제 운명이 바뀐 겁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바뀌면서 제 패러다임이 확 정말 돈 버는 건 따로 있었구나. 그걸 내가 몰랐구나. 그냥 다단계라고 나는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구나. 그냥 위험한 거, 누가 한다면 말려야 되는 거, 이런 걸로 내가 알고 있었구나 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애텀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지나가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영업자들의 힘든 모습을 뉴스에서 볼 때마다 내가 아직도 애터미를 만나지 못하고 또는 비껴가서 기회를 놓쳐서 지금도 옷가게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끔찍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 정말 애터미를 만난 거를 많은 분들에게 이걸 해야 된다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네, 애터미는요 Y 사업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왜 애터미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마음만 먹는다면 애터미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하죠.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 죽어도 괜찮아요. 이러신 분은 할 일이 없습니다. 할 필요도 없고. 그러나 나는 분명히 내 꿈이 있다. 그 꿈을 이루고 싶다 하시는 분, 왜 내가 애터미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 스스로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애터미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 하우는요 너무 쉬워요. 제가 21년 동안 옷가게를 했었는데 여러분 거기에 비교하면 내가 지금 이 돈을 벌어도 되나? 정말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돈을 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아무도 몰랐죠. 그리고 이제서야 좀 물러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그런데요, 이 생물학적 데미지죠. 확진자, 중증 환자, 사망자 이런 것보다 이 경제적 데미지가 훨씬 더 컸다라는 겁니다. 각 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떨어졌죠. 그리고 가장 고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각 나라의 최하위 빈민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을 두고 세계적인 역사학자죠. 유발 하라리가 파이낸셜 타임즈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 폭풍은 지나갈 것이다. 네,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여전히 살아있을 것인데 마지막 문장이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게 될 것이다. 우리 이미 전혀 다른 세상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바꾸게 된 거, 이거는 결국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고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빠르게 오게 한 거죠. 한 10년 정도를 앞당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30년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30%가 AI로 대체가 된다. 또는 뭐 앞으로 절반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여러 가지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AI나 로봇이 우리보다 훨씬 더 일을 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 대한민국 현주소 어떤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늘까요, 줄까요? 아주 심각한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예측하기를 내년에는 0.6명.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명도 아니고요. 0.6명. 네. 그런데 부채는 어떨까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유일하게요. 우리 GDP가 가계 부채보다 적어요. 지금 현재 세계 최고의 속도로 지금 부채가 늘어나고 있고요. 또 자영업자들이 몰락하는 거 여러분 느껴지시죠? 각종 뉴스나 또 아니면 통계청 발표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홀로 사장이 점점 늘어나요. 최저임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인력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물가는 어때요,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겁나게 올라가죠. 예, 그래서 지금 라면 값이 올라갔다. 이건 굉장히 지금 심각한 겁니다. 최하위 빈민층들이 가장 싸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라면입니다.
정부에서 이 라면 값은 가능하면 올리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결국 올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또 부의 양극화. 네. 이 부익부 빈익빈이요 굉장히 빠르게 지금 가속화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K자라는 건 사실은 성장이 아니고 격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신한은행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저소득층, 더 저소득층, 고소득층, 더 고소득층 네, 이렇게 되어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 세계가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이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심각한 나라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요 최고예요. 네, 뭐 평균 3배 정도. 그리고 13년째 노인 자살률이 1위 나라입니다. 보시면 매일경제신문에서 은퇴하니까 벼락거지가 되었다. 네. 우리 소득이 60%가 줄어서 생계가 막막한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노후 적정 생활비 얼마나 되면 좋을까요? 이렇게 국민들에게 물어봤더니 최소한 생활을 하려고 하면 부부가 약 195만 원. 그러면 우리가 은퇴하고 난 뒤에 한 30년을 산다고 하면 10억 정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저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거든요. 열심히 살았는데 두 부부가. 그런데도 이 돈이 준비가 안 되더라는 거죠. 노후 대비 얼마나 됐냐고 물어봤더니 1.4%만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럼 왜 준비를 못했을까요? 결국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빠듯하니까. 그리고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내 노후는 준비를 못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미래에 대해서요 더 쇼킹한 예측이 나왔다는 겁니다. 서울대 공대의 유기윤 교수팀이 발표한 미래도시 연구 보고서에서 앞으로의 세상을 예측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전 이 지구상의 이 인구들이 세 개의 이 계급으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0.001% 플랫폼을 만든 사람들, 플랫폼을 갖고 있는 사람들. 두 번째가 0.002% 그 플랫폼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 정치인들, 예체능 스타들. 물론 그 예체능 스타들 중에도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나머지 뭐 거의 다죠. 99.997%의 프레카리아트. 자, 여러분 이렇게 세 개의 계급으로 나눠지는 기준이 뭘까요?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을 만들었느냐, 플랫폼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플랫폼에서 내가 스타가 됐느냐, 아니면 플랫폼을 쓰기만 하느냐, 플랫폼에서 노동만 하느냐, 이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점점점 빨라지고 있어서 2030년이 되면 이미 99%의 프레카리아트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속도로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플랫폼이 뭘까요? 가상 공간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네, 그래서 새로운 이익과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업입니다. 여러분 제4차 산업혁명은 연결이죠. 얼마나 연결하느냐, 이게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이거든요.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플랫폼 비즈니스, 뭐 유튜브, 여러분 그냥 요새는 아예 그냥 눈 뜨면서부터 보시지 않으세요? 유튜브? 뭐 애들은 심장 소리 같이 이렇게 유튜브를 듣고 자라는 것 같아요 요즘. 그죠? 우리 지금 카카오톡이 안 되니까 어떠세요? 그 잠깐 안 됐는데 정전된 것 같지 않으세요? 무슨 전쟁 난 것 같은 기분이 좀 들지 않으세요? 지금도 사진 전송이 안 돼서 답답하시죠? 늘 있던 건데 우리가 잠깐 없으니까 굉장히 지금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유튜브, 인스타그램, 네이버 이 거대 플랫폼으로 세상의 모든 부가 지금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도. 여러분 우리가 너튜브, 뭐 나이버, 온스타그램 이런 거 할 수 있나요? 웬만한 사람은 이런 거 만들지 못하죠. 그럼 어때요? 우리는 이것만 쓰다가 프레카리아트, 무상계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점점점 지금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지금 플랫폼을 해야 돼요. 근데 할 수가 없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이걸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답이 있습니다. 뭘까요? 답이 바로 애터미라는 거죠. 애터미는요 그냥 플랫폼이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퍼스널 플랫폼. 이게 한 걸음 더 나가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얘기하면 어때요? 다단계라고 해요. 아직도. 아니 뭐 조선시대 얘기예요. 지금 다단계.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이요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말을 해야 되는 거.
그 사람이 알 때까지 교육시키는 거. 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른 사람이 돈을 버는 거죠. 근데 그거를 거절받았다고 힘들어해요. 아니죠, 여러분. 거절이 비전입니다. 거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빨랐다는 거를 여러분 입증이 되는 거죠. 만들어져 있는 플랫폼에 단순히 참여하는 거, 이거 소비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소비자만 해가지고 돈을 벌 수는 없죠. 나도 소비자이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고 싼 제품을 알리는 거, 연결하는 거. 그러면 이것만 하면 나는 플랫폼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거로 내가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공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너도 네 마트 만들어. 너도 네 기업을 한번 가져봐. 이렇게 할 수 있는 일. 진짜 이게 비전인 겁니다. 제가 그 석세스 아카데미에 가서 회장님 얘기를 딱 듣고 제일 마지막에 하셨던 그 말이 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여러분 여기 모이셨는데 다 죽습니다. 언젠가는. 눈을 감는 그 순간이 옵니다. 근데 그때 나는 정말 여한 없이 살다 간다.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너무 여한이 많아서 눈을 못 감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사고 친 빚만 갚다 제가 죽어야 돼요. 저 열심히 살았는데요. 새벽 시장 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남편 한번 사고 친 것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제가 300만 원을 벌고 있는데요. 내년에 600 벌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1200만 원 벌 수 있을까요? 네, 못 번다고 누가 이렇게 해요. 네,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정해진 미래를 그냥 가는 거예요. 이미 5년 후, 10년 후에 제가 어떤 모습인지 다 알 것 같아요. 거기를 향해서 그냥 1년, 2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애텀을 딱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새로운 미래예요. 가슴이 막 뛰더라고, 제가요. 그래, 이거야. 제가 그렇게 답을 내고 애텀을 시작했던 겁니다. 제가 이 애텀에서 성공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저에게 특별한 스펙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애텀에서 가장 최고의 스펙은 진정성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친구가 나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시작했어 하면서 우리는 이런 제품이 나와 하고 카탈로그를 쫙 보여주면 어때요, 여러분? 못 본 척 해야 돼요? 그래도 의리가 있죠, 의리가. 그죠? 뭔가 하나는 사서 써야 되죠. 써보니까 쓸만해요. 다시 쓰려고 하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 쓸 수 있을까요? 한 번은 쓸 수 있겠죠. 중요한 건 재구매가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든 기업은 매출이 있어야죠. 매출이 있어야 망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애터미 매출 계속 고속 성장하는 거 아까 다 보셨죠. 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냐면 결국 소비자들이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재구매를 해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돼요. 제품이 좋은데 비싸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망하지 않도록 기본 매출 딱 올려주는 게 바로 가입비, 진입비, 월간 유지입니다. 이걸 누가 할까요? 돈을 벌겠다는 사장님들이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강제 구매죠. 근데 이걸 다 없앴다. 회장님이 무슨 뜻일까요? 애터미 제품에 자신 있다. 이 제품을 몰라서 못 쓰지 알기만 한다면 쓸 수밖에 없고 팔려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런 강제 규정을 전부 다 없애버린 겁니다. 회장님이 목에다 칼을 딱 대고 시작하신 거죠. 내가 만든 애텀이지만 제품이 좋고 싸지 않아서 소비자들에게 외면을 받는다면 망해라. 망하는 게 맞다. 이렇게 시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회장님의 진정성 느껴지세요? 제품을 써보신 분들은 뭐 200%, 1000% 네, 아마 아실 겁니다. 바로 이 회장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애터미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조건이 딱 하나 있다고 하셨어요. 뭘까요? 학벌, 미모, 나이, 돈, 인맥? 뭘까요? 나는 이 제품이 좋고 싸서 돈이 되지 않더라도 죽을 때까지 쓰겠다 라는 이거 하나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거죠. 회장님의 진정성, 나의 진정성. 이것만 있다면 애터미에서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겠다 마음 먹으시면 애터미 제품을 사용하지 마시고요. 애용하세요. 네, 왜냐면 나의 운명을 바꿀 제품이잖아요. 뭐 이제는 굳이 저희가 애터미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렇게 다 증거가 나와 있죠. 네, 우리 전 세계에서 우리 애터미가 탑
천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이 10위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계속 네, 올라가겠죠. 애텀에서요, 이 지치지 않는 이 에너지, 바로 간절함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의 니즈, 나의 결핍이 있어야지만 애터미를 할 수 있고, 그게 있는 이상 힘들어도 힘들지 않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애터미를 딱 알아볼 때 스스로 5가지를 체크해봤습니다. 첫 번째, 파는 일이었으면 안 했습니다. 왜일까요? 저 팔아봤어요. 21년 6개월 동안에 계속 옷을 팔아봤습니다. 근데 또 팔아라. 옷 대신 고등어 팔고, 옷 대신 칫솔 팔고, 저는 안 했죠. 남들이 볼 때 여러분 어때요? 또 파는 것 같아요. 근데 파는 목적이 다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결하는 일입니다. 제품하고 소비자를 연결하고, 그리고 꿈이 있는 사람하고 사업을 연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작했던 거죠. 두 번째, 노동소득이 아니어서. 저 노동소득 받아봤잖아요. 남편도 회사에 다니면서 월급 받고, 저는 자영업하고. 제가 어느 날 대상포진에 걸려서 옷가게를 하다가 하루 동안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이제 애터미를 모를 때였는데요. 근데 그날 제게 수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가게 문을 열지 못하면 수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하다가 이 가게가 되지 않아서 문을 닫았다. 그러면 퇴직금 있을까요? 퇴직금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했던 거죠. 근데 우리 애터미가 노동소득일까요? 저는 그러면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애터미는 시스템 소득이에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일했던 거의 보상이 계속 나오고, 또 우리 아까 김영수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3대까지 상속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건 분명히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요. 혼자 하는 일이었으면 안 했습니다. 저 혼자 해봤잖아요. 제게 있던 시간과 돈과 에너지와 열정과 제 건강까지 제때 밥을 못 먹어서 옷가게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투자하고 제가 옷가게 열심히 해봤습니다. 근데 또 혼자 해라. 제가 그렇게 해도 월 1,000만 원을 한 번도 벌어본 적이 없어요. 22년 6개월 동안 1,000만 원을 못 벌어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혼자 해라. 저의 능력, 저의 한계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할까요?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혼자 하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하는 일이고요. 어디까지 함께 하냐? 무한대로 함께 합니다. 전혀 내가 모르는 사람이 하는 그 일도 함께 하는 걸로 다 인정해 주기 때문에 오케이, 이건 해야 되겠다. 제가 마음을 먹었고요. 네 번째, 들어보니까 애터미가 나는 분명히 성공할 것 같아. 근데 내가 함께 하자고 가서 얘기해야 되는 나의 지인과 형제 자매들 절대 성공 못할 것 같아. 단 한 명도 안 될 것 같아. 그럼 저는 안 했죠. 그런데 남들은 다 성공할 것 같은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안 했겠죠. 지금도 옷가게 하고 있겠죠. 이 일은 분명히 함께하면 시너지가 나서 더 빨리 돈을 벌고 성공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선택했습니다. 5번째, 사실 제일 중요하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네. 오히려 남에게 이익을 줍니다. 그죠? 그냥 제품만 바꿨어도 어때요? 가정 경제에 도움되죠? 그리고 함께하면 어때요? 포기만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몰라요. 제가 이렇게 휴게소에 이렇게 이제 갈 일이 생기면 그 궁금하면 못 참는 분들이 막 쫓아와서 물어봐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공군 장교인 줄 압니다. 이게 보라매 같이 생겨서 그런가 봐요. 그리고 제 정장을 제가 입고 다니니까. 예. 근데 아는 분들은 어때요? 막 쫓아와서 사진 한 장 찍어요, 단장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모르는 분이 많을까요? 아는 분이 많을까요? 모르는 분이 많죠, 여러분. 모르는 분이 훨씬 많습니다. 네. 가끔 있어요. 휴게소에서. 네. 결국은 이 모르는 사람들에 가서 우리가 내가 먼저 알게 된 이 정보를 알려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 달에 1억을 버는 일입니다. 그런데 돈을 버는 일이 쉬울까요? 다 돈 벌어보셨잖아요. 무슨 일이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알바생들도 힘들어요. 그러면 분명히 힘든 일이 있겠죠. 힘든 점이 있겠죠. 여러분 월 1억을 버는데요. 뭘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300을 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애텀을 시작할 때요. 300 벌려고 한 건 아니죠. 저는 1000이 목표였습니다. 1000만 원. 1000만 원 되나?
이걸 제가 꼼꼼히 살펴본 겁니다. 그리고 된다.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제가 가게를 그만두고 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냥 엄벙덤벙 할 수는 없죠. 네. 한 달에 적어도 300씩 마이너스인데요. 네. 근데 여러분, 결국 어려운 점 딱 한 가지 제가 찾은 겁니다. 꼼꼼히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뭐였을까요?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참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참고 월 1억 번다.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무조건 해야죠. 근데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저는 성질이 급해서 숨 넘어갔을 것 같아요, 제가. 언제까지 참으면 되냐면 그분이 제품을 써보고 괜찮다. 가격이 마음에 든다. 요때까지만 참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답이 나왔죠. 빨리 사람들에게 먹어보라고, 발라보라고, 써보라고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제가 시작을 한 게 될 겁니다. 근데 제가 딱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저의 현실이 장난이 아닙니다. 저는 빚도 있습니다. 이자도 내야 됩니다. 제가 하던 옷가게에서 번 것도 마이너스입니다. 당장 못 보니까. 저는 빨리 시간을 투자하기로 한 거죠. 빨리 끝내자. 상한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년 되면 그때는 오토세일즈, 아까 말씀하셨던 월 200만 원 정도는 벌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마케팅 플랜의 직급 구조를 보니까 내가 오토세일즈 되는 것보다 나의 파트너들이 양쪽에 오토세일즈 되는 거를 빨리 만들면 나는 400을 벌겠구나. 이게 더 빠르겠다. 이렇게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행동해야죠. 액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비전만 봤다고 성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전을 보면 그 비전이 현실이 되도록 내가 움직여야죠. 어떻게요? 연결하셔야죠. 제품하고 연결하고 이 사업하고 연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딱 제가 세우면서 어떻게 했냐면 하루에 10명 이상 만나기, 하루에 10시간 이상 일하기, 하루에 10만 포인트 이상 하기, 이렇게 제가 10 목표를 세웠습니다. 만약에 못 해내면 밥 굶고, 못 해내면 집에도 안 들어가고 제가 이렇게 마음 먹었죠. 근데 굶거나 집에 못 들어간 적 없습니다, 여러분. 네, 저에겐 왜일까요? 간절함이 있었으니까요. 제가 이 석세스 아카데미를 한 달에 한 번씩 그때는 속리산으로 갔습니다. 속리산 뉴스타운. 이제 애터미가 몽창 다 사서 이제 저 있게 됐고요.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회장님이 이 얘기를 하는데 너무 멋있어요. 막. 진짜 저번에도 한번 어떻게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는지 얘기했는데요. 저희가 입이 이렇게 확 벌어져서 다물지 못할 정도로 너무 멋있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를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석세스 아카데미를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비전 본 걸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거기를 안 가시면요, 여러분, 진짜 교만해져요.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뭘 모르는지 몰라서 다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가 너무 아는 게 없어서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 거기를 가는데 여러분, 지금도 기억나요. 우리 정의품성도 아시죠? 네, 여기를 딱 지나서 오른쪽으로 커브를 딱 틀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지? 거기까지 끝. 저희 온통 이 모든 관심은 다 그 1박 2일 석세스 아카데미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왜일까요? 저는 빨리 성공하고 싶었거든요. 1000만 원 빨리 벌고 싶었거든요. 제 꿈이 그거였으니까. 1000만 원. 이거 되는 거 보고 시작했으니까. 근데 제가 드디어 이제 1000만 원을 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석세스 아카데미를 딱 가는데 바로 그 자리, 정이품성 돌아서 딱 그 오른쪽으로 꺾어지는 그 자리에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 사이로 정말 예쁜 연꽃들이 엄청 많이 피어 있더라고요. 제가 목표를 딱 이루고 나니까 그 연꽃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냥 예뻤을까요? 1000만 원이 되고 난 뒤에 보는 연꽃은 제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1000만 원 벌고 난 다음에 보시면 알 거예요. 그때 그게 그 말이었구나. 아마 아실 겁니다. 저에게 이 애터미 정보를 주신 분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박명 단장님이십니다. 그분은 저랑 마주보고 제가 아동복가게 할 때 그분은 죽가게를 하셨던 분입니다. 죽집 아줌마셨어요. 근데 애터미를 딱 알고 난 다음에요, 저를 이 사업을 하라고 오셨을까요? 해모임 들고요. 누리 엄마, 저희 딸 이름이 누리거든요. 누리 엄마 나랑 같이 애터미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생각할 때 누리 엄마가 뭐 애터미를 하겠어? 근데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니까 해모임 먹으라고 해야겠다 하고 오신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할지 몰라요. 누가 잘할지도 몰라요. 지금도요, 자기는 애터미 전혀 관심 없고 자기가 그렇게 잘할 줄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증거. 있다는 증거. 누굴까요? 나. 애터미 다당도 할지 모르셨잖아요. 저도 몰랐어요. 꿈에도. 근데 지금 하고 있고 성공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을 찾는 게임입니다. 그 박명단장님, 아마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랑 완전히 달라요. 생긴 거 다르죠? 혈액형 다르죠? 좋아하는 것도 다르죠? 음식 먹는 것도 다르죠? 정말 같은 게 거의 없습니다. 스타일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 딱 한 가지만 똑같습니다. 뭘까요?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기는 싫다. 딱 이거 한 가지가 똑같았습니다. 바로 간절함이죠. 그래서 그 스폰서님, 네, 단장님과 저는요, 아파도 아프지도 않고요, 지치지도 않아요, 힘들지도 않아요. 두 분 만나면 두 사람이 맨날 너무너무 신나고 재밌어. 막 왜? 될 걸 알고 뛰었으니까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이미 된 겁니다. 애터미에서 가장 큰 가치. 정말 잘난 사람만, 정말 돈 많은 사람만, 정말 똑똑한 사람만, 정말 인맥 많은 사람만 성공한다. 여러분, 이게 가치가 있어요? 당연한 거죠. 저처럼 평범한, 그냥 21년 넘게 옷가게만 했던, 그리고 돈도 못 벌었던 저 같은 사람이 이 돈을 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가치죠. 집단 성공할 수 있다. 상한선이 있으니까요. 마라톤을 뛴다면 42.195km를 뛰죠. 근데 제일 빨리 들어오는 1등, 2등, 3등.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줍니다, 보통. 근데 우리는 어떤 걸까요, 애터미는? 빨리 안 들어와도 돼요. 완주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완주만.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모두가 금메달. 진짜 멋있지 않은가요? 네, 네. 결국 같은 직급, 같은 수당으로 만난다는 거고요. 저는 조금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보다. 먼저 시작했으니까. 근데 기다려야 돼요. 또 저보다 먼저 가신 분들이 있죠. 이미 임페리얼 마스터. 그분들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냥 기다려 주셔야 돼요. 너무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먼저 한 사람이 계속 돈을 많이 번다. 어떠세요? 왠지 속쓰리죠. 네. 끈기라는 건 여러분, 될 때까지 하는 건데요. 안 되는 걸 될 때까지 답 안 나옵니다. 되는 걸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된다라고 믿으면 끈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끈기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뭘까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될까? 나도 될까? 힘들어요, 여러분. 분명히 내가 된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으시면 끈기는 자연스럽게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제가 첫 수당 딱 받았습니다. 그때 69,000원 받았습니다. 처음에. 기뻤을까요? 어땠을까요? 저도 한 달에 300원 벌던 사람인데 어땠을까요? 너무 기뻤습니다. 그게 69,000원이 아니죠, 여러분. 그 첫 수당은 뭘까요? 돈이 아니고요. 돈으로서의 가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첫 수당이에요. 에게 6만 원 가지고 지금 내가 벌던 돈이 1,000인데 아직 애터미를 모르시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일이 힘듭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회는요, 나눌 수 있냐입니다, 여러분. 나눌 수 있느냐. 이게 정말 보통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건가? 이걸 내가 정확히 안다면 여러분, 아무에게 나가서 애터미가 되는 거라고 기회를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잡지 않아요, 여러분. 때도 남다릅니다. 어떤 분은 1년, 2년, 3년. 저희 막내 동생은 4년 반 만에 잡더라고요. 그래서 잡았으니까 어디예요, 그죠? 네, 진정한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애터미의 가장 큰 비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한선에서 모두 만난다. 제가 이 후원수당을 설명드릴 때마다 요즘은 좀 약간 마음에 안 들어요. 뭘까요? 네, 제가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저희 딱 7단계죠. 애터미가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계속 있지 않아요. 자, 그런데 보시면 30만 맞을 때와 600만 맞을 때를 비교를 해보면 매출이 20배입니다. 그럼 수당도 20배를 줘야 되죠. 딱 10배만 주죠. 자, 더 심각한 거 보겠습니다. 30만과 5천만, 처음과 맨 끝. 그러면 매출이 166배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수당도 166배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몇 배를 주죠? 딱 20배 줘요, 여러분. 마음에 드세요? 이거 마음에 드세요? 저도 마음에
들었었어요. 네. 자, 그러면 제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보면 여러분이 확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6월 8일 날 좌우에 이런 매출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그날 하루에 후원수당 얼마를 받았을까요? 얼마 받았을까요? 6, 7만 원 받았죠. 좌에 10,000포인트만 더 올라왔으면 제가 100만 원 받는 건데 40만 원을 놓쳤어요. 자, 다시 볼까요? 박수를 누가 치시는 거예요, 지금? 정말 이러시게요, 진짜. 저 같은 날이 온다니까요. 자, 보시면 하루에 6,200만 PB가 날아간 거죠. 프레시아웃이 됐습니다. 자,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보통은 후원수당, 그러니까 매출의 우리가 10%를 수당으로 줍니다. 그러면 매출 PB가 30만이면 3만 원 받는 거죠. 자, 그런데 배를 받죠. 6만 원. 자, 맨 끝에 있으신 분은 5천만 PB니까 500만 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 줘요? 120만 원. 이거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 제가 하루에 6,200만 PB가 프레시아웃이 된 게 어디로 가냐면 3만 원 받아야 되는 이 30만 처음 일하시는 분에게 2배를 준 거예요. 네, 여러분, 네. 알아들으셨는데요. 저분은 분명히 성공합니다. 네, 이거를 알아들었는데 이 애터미를 안 한다. 그러면 정말 100억 자산 가거나. 네. 이 30만일 때 이 돈을 벌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나눠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때요? 받았죠. 저도 처음부터 70만, 150만 이렇게 맞았을까요? 한 달에 딱 한 번 30만 맞았습니다. 저도 처음에 초기에. 그때 제가 3만 원 받을 건데 이렇게 많은 수당을 주게 한 건 이미 앞서가신 분들이 다 같이 성공하자고 저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나눠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나눠드릴게요. 네.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요, 매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배우고 자랐습니다. 근데 너무 갑자기 어느 날 남편이 주식 때문에 빚을 졌다고 하니까요, 제가 들어본 적도 없는 돈을 날리셨더라고요. 감사가 안 나오더라고요. 왜 하필 나에게? 난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나에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많은 돈을 이미 다 날리신 다음에 나한테 어쩌라는 거야. 이제부터 갚자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애텀을 만나고 난 뒤에 그때까지 감사했던 거에 100배, 1000배의 감사가 나왔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감사했던 거 지금도 안 잊어버려져요. 열심히 이제 연결시키는 거죠. 제품 써보라고. 그리고 사업 한번 해보자고. 그리고 다니다가 부동산 중개 사무소를 하는 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나름 똑똑해요. 인터넷 쇼핑 잘해요. 그래서 가서 얘기했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칫솔에 반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네가 직접 들어가서 사 하고 제가 알려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요, 어렵대요, 힘들대요, 귀찮대요. 어쩜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그죠? 딴 건 그렇게 잘하면서.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가서 PC를 켜고 하이매치를 딱 눌렀더니 어머, 그 친구가 자가구매를 한 거예요. 3,900PB가 떴어요. 얼마나 예뻐요, 그죠? 제가 그 다음날 가까운 데 살았으니까 막 쫓아가서 물개박스 막 보내주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너 얌체같이 너만 쓰지 마. 이 칫솔이 이렇게 좋고 싼데 어떻게 너만 써? 자매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그 막내가 인천에 살았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똘똘하거든요. 빨리 전화해.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회원가입 시키고 교육을 시켰죠. 이거 쓰면 깜짝 놀랄 거야. 이런 칫솔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부턴 알아서 직접 사서 써.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저도. 근데 어느 날 또 제가 열심히 뛰고 집에 가서 PC를 켜고 하이매치를 딱 눌렀더니 어머, 그 똘똘한 막내가 칫솔을 산 거예요. 3,900PB.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날. 근데 여러분, 이 감사가 왜 나올 수 있었던 걸까요? 제품이 좋고 싸니까. 그죠? 제품이 좋고 싸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나고 소개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박한길 회장님, 너무 감사했던 거죠, 제가. 두 번째, 제가 감사했던 건요,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에 저희 아는 사람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몇 명 될까요? 한 명입니다. 저와 함께 교회 다녔던
네, 제가 아는 분 그 한 분이 지금 리더십니다. 딱 그 한 분인데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또 제 막내 동생이 4년 반 만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동생이 나왔을 때는 이미 제가 연봉 2억 이상을 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합하면 딱 두 사람. 근데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크라운 클럽에 있는 분 중에 한 분도 없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맥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성공 못할 것 같아요. 애터미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여러분. 네, 제가 이렇게 우측에 네, 아는 분한테 해모임을 드리고 화장품을 드리면서 깜짝 놀라실 거라고 제가. 이분 진짜 깜짝 놀랐어요. 화장품 써보시더니 어떻게 이런 게 있어요? 이거 가격 맞아요? 공 하나 빠진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그러면서 이분이 내가 이런 화장품 같으면 내가 아는 사람에게 다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사명감을 딱 가지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게 바로 애터미 일이에요. 나랑 같이 애터미 사업해요. 또 이분이 꿈이 있다 보니까 이걸로 가능하겠다 하고 나오신 겁니다. 그래서 본인 아는 분에게 이제 또 저처럼 화장품을 전달하신 거죠. 그 전달받으신 분 중에 한 분이 보험을 하셨는데 이분이 2배로 깜짝 놀라셨어요. 내가 안 써본 명품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게 우리나라 게 있냐고. 그러면서 이분이 고객들에게 우리 화장품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달하고 소개해주고 전달하고 소개해주고 건너가고 어디까지 건너갔을까요? 저는 바다 건너 캄보디아까지 건너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비행기 타고 가서 Do you know 애터미? 이렇게 하면서 회원가입을 시킨 적이 있다 없다? 누가 지금 크게 없다고 하신 거예요. 보셨어요? 네. 영어도 안 되죠. 그렇다고 뭐 캄보디아어도 안 됩니다. 캄보디아 말도 당연히 못했죠. 근데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매출 다 누구 거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조코산 제품이 캄보디아에서만 조용히 있을 수 있었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옆 나라 태국,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 CIS 국가, 방글라데시 지금 저는 한 11개국에서 매출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단 한 명도 회원가입을 시킨 적이 네, 없다. 여러분 이게 저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무한 단계인데 어디까지 무한 단계? 네, 전 세계가 다 하나로. 네, 이 글로벌 원마케팅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저는 노동소득이었으면 안 했습니다. 바로 시스템 소득이기 때문에 했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시스템이죠. 이렇게 저희들이 세미나에 계속 참석해서 나의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성공의 자세인 거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자세잖아요. 이 폴마이어가 성공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자세다. Attitude is everything이라고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데요. 이거를 안 해요. 내가 애터미로 성공하겠다 마음 먹고 내가 원하는 게 노동소득이 아니다. 시스템 소득이다라고 하면서 시스템에 안 들어와. 노동만 하다 끝나는 거죠. 그런 분이 너무 많아요. 지금 애터미를 하시면서. 나 열심히 해봤대. 근데 안 된대. 어떻게 한 거예요? 지 맘대로 한 거죠. 여기에도 이렇게 하라는 법칙이 있죠. 그 시스템 소득이 결국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잖아요. 돈 벌다가 저희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돈 쓰다 죽어야죠, 여러분. 제가 시스템, 이 세미나를 가야 되는 일이라는 걸 이제 알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제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너무 오랫동안 옷가게를 하면서 제때 밥을 못 먹어서 위를 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멀리 가려면 이 멀미가 너무 심한 거예요. 이거 아시죠? 멀미약 마시고 붙이고 나중에는 막 사탕을 물고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성공하신 분들이 무대 위에 올라와서 똑같은 말을 하세요. 똑같은 말. 뭐라고 할까요? 나는 이 자리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와서 성공했습니다. 제 그 말이 딱 들리는 순간 어때요? 죽어도 나는 이 자리에 빠지지 않겠다. 딱 마음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너무 신기하게도 그 멀미가 멈췄어요. 제가 막 간절하게 원하니까 제 몸이 제 꿈을 따라와 주더라고요. 결국 이 세미나를 다니는 이 시스템이 결국 꿈길이라는 겁니다. 이 로버트 키요사키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공하려면, 부자가 되려면 시스템을 만들거나 사거나 들어가라고. 근데 저 같은 사람 머리가 안 좋아요. 못 만들어요. 돈도 없어요. 못 사요. 나머지 하나 들어가는 겁니다.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게 그 유명한 현금 흐름 4분면입니다. 우리가
수입을 가질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이 네 가지 일인데요. 지금 보시면 네모가 다르죠, 크기가.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인플로이, 남에게 고용돼서 월급을 받습니다. 그 다음엔 셀프 인플로이, 자영업이죠. 내가 나를 고용하는. 거의 여기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남에게 고용돼서 오너를 위해서 나의 시간과 몸을 바쳐서 돈을 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은퇴하면 어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벼락거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이 비즈니스입니다. 사업입니다. 그 다음이 인베스터, 투자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비즈니스로 시작해요. 애터미 사업은. 내가 결국 오너인 거죠. 그런데 결국 우리 나중에는 투자가가 돼서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애터미는 시스템을 내가 만들지 않아요. 회사가 다 만들어줍니다. 주관하고 운영하고 지원하기 때문에 해외까지. 우리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안 들어가시는 분들은 뭐예요? 성공하기 싫은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이 짐 로저스가 위기의 시대 돈의 미래라는 책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 생애 최악의 위기가 올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지금 우리가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이게 시작에 불과하대요. 앞으로 더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느껴지죠? 물가가 올라가니까 소비 못하죠. 당연히 생산은 감소할 수밖에 없고 계속 이게 악순환입니다.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진짜 무서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쟁까지 겹쳐 있잖아요. 이 마우로 기안이라는 사람이 시계전환 2030, 2030년을 예측한 책인데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10년이 아니고요. 8년 남았습니다. 지금의 세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2030년에 사람들은 지금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뭐라고요? 세상이 그렇게 급박하게 돌아갈 때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지? 여러분 오늘 여기 이 종로 세미나에 나의 미래를 위해서 오신 분들, 나는 그때 애터미라는 기회를 꽉 잡아서 지금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면서 누리고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죠? 별로 얘기하실 분이 없나 봐요. 얘기하실 분 본인에게 큰 박수 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 로얄마스터가 돼서 승급 프로모션으로 남유럽 여행을 갔었습니다. 저 위에 보이시면 7,800명이 타고 가는 어마어마한 배입니다. 저는 가기 전에 별로 재미없을 줄 알았어요. 그 유럽에 좀 나이 많고 돈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슬로우하게 이렇게 여행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몰랐던 거죠. 가보니까요, 여러분 신세계가 있습니다. 너무 재밌고요. 진짜 제가 이걸 제가 안 타보고 죽었으면 네, 이 크루즈를 평생 후회할 뻔했다.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이렇게 제가 이제 회장님하고 식사도 하고 저기 빨간 한복 네, 입은 사람이 접니다. 사실 이렇게 보실 때는 제가 이렇게 웃고 있지만 웃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정찬을 하는데요.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한복을 입고 가라고 권해주시길래 제가 이렇게 입고 갔는데 뷰티풀 뭐 거기서요 정말 뭐 나이스 뭐 난리가 납니다. 그레인 뭐 난리가 나요. 저희 한복 때문에. 저 때문이 아니고요. 한복이 그렇게 예쁜가 봐요. 저희는 매일 봐서 모르겠는데 그러고 안 가요. 중요한 거. 앞에서 동영상 찍고 사진 찍고 이 큰 배를 2바퀴 돌아서 제가 지금 속으로는 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네, 승급 여행 가실 때 꼭 한복 여자분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야 되잖아요. 아직 안 끝났으니까 로얄이니까 오기가 싫은 거예요. 저는 너무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배를 타고 딴 곳으로 또 놀러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우리 남편 옆에 있다가 여보 우리 빨리 가서 더 열심히 일하면 크라운 돼서 다시 오잖아. 네, 그 말에 제가 또 솔깃해가지고요.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열심히 해서 크라운 마스터가 됐죠. 그때 제가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박수를 보내주신 분 저보다 훨씬 더 빠르게 크라운 클럽에 들어가실 거로 믿습니다. 네. 남편과 딸에게 제가 얘기했던 우리 자비로 자유여행 한번 가보자. 유럽에 진짜 살고 싶은 도시를 찾아보자. 네,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콜로세움, 저희 세계사 책에 나오는, 네, 저도 사진만 봤었는데요. 여러분, 실제로 보시면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크고요. 너무 멋있어요. 근데 제가 제일 감동받은 것은 저 가운데 있는 사진. 어딜까요? 네, 융프라우, 스위스입니다. 탑 오브 유럽이라고 해서 알프스 산맥 중에 가장 높은 곳. 저 끝까지 열차를 타고 올라가요.
이 융프라우가 보이는 스위스의 인터라켄이라는 도시에 제가 딱 도착해서 이 앞에 펼쳐진 장관 보는데요. 정말 숨이 멎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멋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제가 그때 시간이 없어가지고 패러글라이딩을 못하고 왔어요. 다음에 가면 꼭 제가 해볼 겁니다. 전 세계가 내 발밑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고 해요. 네, 여러분, 제가 이 딱 융프라우를 보면서 어땠을까요? 가슴이 먹먹했던 건 감사함 때문입니다. 왜 감사했을까요? 이 가족들과 함께 제가 이 유럽 여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 수당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따박따박 들어옵니다. 한치 오차도 없이 제 통장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네. 제가 11월 달에는 이제 우리 회사에서 유럽으로 저희가 이제 법인이 나갑니다. 독일과 스페인과 영국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하러 그 유럽에 우리가 만든 한국 네트워크 가서 자랑할 건데요. 여러분, 끝나고 난 뒤에 제가 그냥 올까요, 한국에? 그냥 올 수 없죠. 어떻게 해야 되죠? 여한 없이 놀다 와야죠. 제가 다음번에는 다녀와서 정말 여행을 즐겁게 했던 걸 여러분께 약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까 우리 김영수 본부장님도 아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진짜 부자는요, 다음 세대를 가난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에게도 딸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애터미를 하기로 딱 마음 먹었을 때 아이가 고3이었어요. 네, 아이를 불러다 놓고 제가 얘기를 했죠. 사랑하는 딸, 엄마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 수험생이지만.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공부하고 원서 쓰고 대학을 가도록 해. 네가 졸업할 때, 대학교 4학년 때 엄마는 성공할 거야. 애터미로. 약속할게, 제가. 그러면서 좋은 대학을 굳이 갈 필요는 없어. 라고 괜히 얘기했어요. 아이가 정말 좋은 대학을 못 갔습니다.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을 갔는데요. 멀어서 제가 자취방을 하나 얻어줬죠. 그리고 엄마는 뭐 멸치볶음 이런 거 밑반찬 못 해줬습니다. 왜요? 아이와의 약속을 지켜야죠. 4년 남았는데요. 제가 정말 아이가 보고 싶을 땐 가서 아이와 함께 저녁을 먹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깜깜한데요. 혼자 많이 결단했습니다. 사랑하는 딸, 엄마가 다음에 너를 만나러 올 때는 진짜 멋지고 자랑스러운 엄마가 돼서 올게. 이렇게 결단했던 생각이 납니다. 자, 진짜로 아이가 졸업반 4학년 됐을 때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약속을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지켰으니까 여기 서 있겠죠. 네. 그때 저는 연봉 2억 이상을 버는 로얄 클럽에 입성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 아이에게 그 교수님께서 졸업반 아이들에게 이제 미션을 준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만났던 멘토와 성공자에게 가서 인터뷰를 해와라. 이렇게 시켰습니다. 자, 아이가 누구에게 갔을까요? 저에게 왔습니다. 지금도 기억나요. 저희 아파트에서 핸드폰을 켜놓고 아이가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뭐였을까요? 엄마도 어렸을 적에 꿈이 있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어릴 때 그 아버지께서 영화 쪽에 일을 하셔가지고요. 많은 영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린 마음에 뭘 알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슬픈 영화가 있으면 막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나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 저렇게 멋진 영화, 감동적인 영화를 만들어야지 꿈이 있었어요. 살다 보니까 어때요? 그런 꿈이 있었나? 이렇게 저도. 근데 여러분, 제가 애터미에서 인생 역전이라고 하는 그런 멋진 영화를 제가 감독으로 제가 주인공이 되어서 이루어낸 겁니다. 우리 딸이 저에게 막 박수를 보내주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이거였습니다. 엄마, 지금까지 살면서 언제가 제일 행복했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제가 0.001초도 안 걸려서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밖에 없는 딸이 엄마를 성공자로 인정하고 멘토를 삼았대잖아요. 그럼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딸은 더 이상 가난하게 살 일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땅벌 아시죠? 네. 이 땅벌은 원래 신체 공학적으로 날 수가 없답니다. 이 몸에 비해서, 몸통에 비해서 날개가 너무 약해서. 근데 이 땅벌은요, 날고 싶다는 꿈이 있었어요.
그리고 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날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한 겁니다. 날갯짓을 계속해서 지금같이 이렇게 자유롭게 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닭이 독수리처럼 날아다니는 거 보셨어요? 멋있게 쫙 닭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 보셨어요? 근데 원래는 날 수 있대요. 이 닭은요, 신체 공학적으로 몸통에 비해서 날개가 아주 강하답니다. 그래서 독수리처럼 그렇게 날 수 있대요. 그런데 닭은 꿈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날 수 있다고 믿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지금도 땅을 헤쳐서, 그죠? 벌레를 잡아먹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시겠어요?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죠? 날아야죠, 저요. 그죠? 절대로 나에게 온 이 애텀이란 기회 놓치지 마세요. 껄껄껄. 그때 할 걸. 그때 놓치지 말 걸.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눈앞에 왔을 때 어때요? 확 잡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정말 멋있는 나의 미래, 준비된 미래, 당당한 미래 누리고 나누시는 멋진 부자가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